선생님이 저번에 그 문제 푼 거 왜 잘 풀렸냐고 물어봤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만 딱 설명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바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저번 시간에 못 풀었던 기본 문제들을 같이 좀 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숙제에 대한 문제 풀이를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 줄게요. 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그 숙제로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연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배워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따졌던 게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기, 최대, 최소. 이게 중요하고 주기,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수들이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각각의 개수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ABCD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자, ABCD 중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죠. 어서 오세요. 이거 가져와. 어떤 게 주기에 영향을 주죠? B,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줘요. 나머지 개수들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주기랑 B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와 B분의 1이 반비례다. 비례 관계다. 주기와 B는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몇 파이? 2파이야. 사인과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만약에 여기 B가 2가 되면, 그렇죠,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2파이다. 탄젠트는 주기가 몇 파이? 파이. 그렇죠. 그래서 기본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만 시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죠? A랑 D가 있는데 A랑 D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자, A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긴 줍니다. 근데 A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얘는 그렇죠, 진폭이기 때문에 이게 A가 커지면은 최대도 커지지만 최소도 작아져요. 이게 벌어지는 거야. 근데 A가 작아지면 이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절대값이 커지면 같이 커졌다가 작아지면 절대값이 서로 같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D는요. 그렇죠. D는 이것도 역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근데 이거는 Y축 평행 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수가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 D값이 만약에 커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A는 이게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D는 다 같이 커지고 다 같이 작아지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우리가 이제 따질 때에는 A랑 D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부터 고민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뭐부터 고려? 그렇죠. A부터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D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C의 역할은 뭐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걸 전체로 보면은 B의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B도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긴 줘요. 근데 이제 C는 X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주죠. 그런데 X축 평행이동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주기와 최대와 최소였어요. 근데 X축으로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기와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C는 X축으로 평행이동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냐면 그 X축을 평행이동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그 탄젠트에는요. 탄젠트 함수에는 특이하게 무슨 선이 있어? 점근선이 있죠. 근데 점근선이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X축 평행이동은 최대 최소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호야, 우리 그 전 거 오늘 준 거 말고 그 전 거 그 삼각함수 특강 프린트 114쪽 보고 있어요.
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 그래프 좀 살펴볼게요.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y는 2sin x, 그 다음에는 y는 sin 2x. 응? 114쪽. 자, 이거 보시면 뭐 그래프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sin x 그래프를 어떻게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는 뭐 그리려면 그릴 수 있고, 얘는 sin x 그래프 그린다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2배 한 거죠. 그래서 2배 한 거고, 그 다음에 sin 2x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한 형태긴 하지만 딱 보자마자 뭐뭐뭐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주기, 최대, 그 다음에 최소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주기 얼마예요? 주기엔 변동이 없죠. 뭐만 쳐다보면 돼? x 앞에 개수만 쳐다보면 돼. 1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2파이 원래대로 가는 거고, 최대 최소는요? 역시 앞에 a가 1이고 뒤에 d가 0이잖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 변할 게 없는 거예요.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2sin x 그러면 주기는요? x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주기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최대 최소 영향을 주는 이 개수가 2가 붙어있네요. 그럼 최대는 2, 최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주기가 반으로 줄죠. 그래서 파이. 근데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B 하나, 그리고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건 A랑 D만. 다른 거는 서로 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A, B, C, D 개수만 파악을 하면 우리가 주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9-1번 가볼게요. 탄젠트만 파이인 거예요? 그렇죠.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죠. 사인 코사인은 2파이고요. 자,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주기를 구하라.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리는 거 생각할게요.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확 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주기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알아야 되죠? 주기 얼마예요? 뭐 쳐다볼 거야? 그렇죠. 그럼 주기는 파이. 그렇죠.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개형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인, 지금 얘가 2의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얘는 사인 2x를 갖다가 y는 사인 2x 그릴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플러스 3분의 파이만큼만 평행이동했으면 되죠.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y는 3 코사인 2x. 자, 주기 얼마? 파이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3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자, 최대 얼마? 최대 없죠. 최소 없죠. 왜? 탄젠트는 이렇게 흐르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는 정할 수 없는 수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주기는요? 3분의 파이. 주기가 원래 파이인데 저 반비례니까 3배 돼 있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유제 9-1번에 1, 2번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 한번 간략하게 빠르게 그려볼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요, 밑에 유제 9-1번에 1, 2번 빠르게 그려보세요. 여기서 숙제 어디까지 했어요? 그거 숙제요? 여기 한 대까지죠. 8단원까지죠. 근데 별로 없었을걸요? 그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거의 다 풀었어가지고. 그냥 상상수 그릴게요. 네. 뭐 무한히 양옆으로 쭉 가는 거니까. 한 주기 하나 정도만 그려주면 돼요. 예. 주기 하나 정도만 그리는 걸로.
숫자들까지 다 써줘야 돼요. 숫자들이요? 예, 중요한 숫자들은 써줘야죠. 절편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은 표시를 해줘야죠. 예, 9-1번 이거 보시면 sin x에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sin x를 그려놓고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기 얼마? 주기는 당연히 파이. 최대 3, 최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평행이동 되기 전에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평행이동 되기 전에 함수가 2분의 1 코사인 3x겠죠? 그럼 이건 뭐야? 코사인 3x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안에 하나가 그려져야 돼. 그쵸? 3분의 2파이 안에 코사인 하나가 그려져야 되는데 최대 최소가 지금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대가 2분의 1,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나가 3분의 2파이 사이에 그려진다. 근데 보통 우리는 2파이까지는 한인 거니까 뭐야? 3개가 이렇게 딱 그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잖아요. 그럼 이걸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평행이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최대는 2분의 1, 최소 마이너스 2분의 1, 주기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아까 했던 대로. 자, 그 다음에 아직에 필기 하세요. 안 했으면 필기 하시고.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에 이제 절대값이랑 가우스가 나오는데 사실 절대값이랑 가우스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씌워지면 그거 처리하는 게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와 가우스 함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법을 아직 확실하게 익히지 못했다면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좀 깊게 알려줄게요. 제대로. 여러분들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 언제 배웠어요? 언제 나와?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수하에서 나오죠. 함수에서. 그렇죠? 절대값 함수는 보편적으로 다루는데 가우스 함수는 잘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나와 있진 않아요, 보통. 그러면 아직 그림 그리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 줄게요. 네, 갔다 오세요. 반푸중 그거 얘기 없었어요? 단축 수업 얘기? 몇 시에 끝나요? 몇 분 단축해요? 5분씩 단축하니까. 그러면은 월요일 금요일은 몇 시에 끝나요? 2시 15분. 2시 15분. 그러면 1시, 2시 수업도 안 되네. 수업을 하려면 3시부터 해야 되네요. 3시 좀 빠르대요. 3시에 하기 빠듯해요? 그럼 아예 다른 날에, 수요일이나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안 돼? 일요일 안 돼요. 왜? 이미 하고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한 번만 보충하는 것도 안 돼요? 다음 주 일요일. 돼요? 안 돼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있어? 12시. 12시부터 3시? 12시부터 3시가 저는 4시부터 7시 같은. 근데 그게 네. 막 마이너스 점수 나오고 되고. 아침 9시에서 12시. 아침 9시 어때요? 하루.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 그냥 그러면 조금 빠듯하더라도 3시에 와서 수업하는 게 그러니까 금요일이랑 월요일 3시에 와서 수업하는 게 나아요? 보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업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학 1을 시작하잖아요. 제대로 앞에서부터.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이 1시에서 5시야. 방학을 하면 1시에서 5시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축 수업 공지 났는데 2시 15분에 끝난다면서요. 그러면은 1시부터 수업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도 뒤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완전 늦출 수는 없고 3시까지는 괜찮아. 3시부터 7시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3시에서 7시가 낫겠냐고 아니면은 다른 날에 와서 보충을 하는 게 낫겠냐고. 근데 일요일에 스케줄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교 어디였죠? 신동 상관없고. 동작 방학 언제죠? 상관없고. 지금 월금 저녁에 수업 잡힌 거 있어요? 방학 동안에? 없어요? 없어요? 3시에서 7시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이겠죠? 2번 계속 쭉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학할 때까지만. 근데 이제 방학이 1월 9일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1월 9일 전에 월금이 2번 있어요. 그럼 그때만 고생하는 걸. 강민이는요? 강민이 1월 달에 계속 수학원 듣나요? 계속 수학원 여기 연결해서 듣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3시에서 7시 이틀 정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시간? 그 방학 때 이거 쭉 가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쌤이 말하는 그 월급에 월금의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져요. 아, 1시에서 5시로. 처음 알았어요? 1시에서 4시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들었다고? 이거 강의 자체가 강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어머니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송 선생님이 아마 그거를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수업부터는 이제 수학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앞에서부터 우리 교재도 수학의 바이블이랑 쌤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1시부터 시작하면 방학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1시에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월요일 금요일 앞에 한 2번 정도만 3시에서 7시로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뒤에 저녁에 수업이 있으면 그게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수업이 있잖아. 근데 방학하면서 여기 수업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새롭게 뭐 수업 잡히는 게 있냐고. 아마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니까 아마 조절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3시에서 7시로 늦출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일요일 날 그렇게 학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갔다 오세요.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갔다 오세요. 시험 보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시험 보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보는 거 못 본다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시간이 안 돼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오늘 그러니까 해야지. 오늘 시험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하긴 했지만 그게 내용적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저번 수업 한 거 플러스 오늘 그래프 내용 그러니까 그래프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내용.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거 가계 변환 있죠? 그거는 시험을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삼각함수의 기본이야, 기본. 그냥 그거는 기본 소양.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험 보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오늘 시험 볼 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삼각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개념만 하고 끝내서 불완전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거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하면서 오늘 그 시험 본다고요. 알겠죠? 무슨 가우스랑 절대값까지 다 나온다. 응? 오늘 그 가우스 절대값? 가우스 절대값 없을걸요? 가우스 절대값은 없고 그냥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그래도 가우스 절대값 있다. 네? 절대값도 있긴 있네요. 어머. 아 근데 그러면 지금 그냥 위로 계속 이렇게 그럼 보고 하세요. 오늘 한 거.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오늘 한 거 보고 하세요. 가우스를 10분 잡고 할수 있는 가우스를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내용이 아니라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절대값이랑 가우스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값이랑 가우스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넘어가죠.
자, 절대값 함수. 그러니까 지금 116페이지의 기본 문제들을 보면 이 절대값이 막 x에만 쓰여져 있기도 하고 코사인 x 전체에 씌워져 있기도 한데 이 절대값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어디 펴고 거기 펴고 있는 거 맞죠?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알긴 알아요는 무슨 말이죠? 알긴 안다.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런 게 있다. 자, 절대값 함수. 크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네 종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y는 fx가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전체 fx 전체의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y와 x에 둘 다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볼게요. 어떤 그래프 모양을 그릴까? 자, 이 모양을 그려보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나머지 저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식을 모르더라도 개형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 뭘 그릴 거냐면요. 여기에다가는 y는 전체 절대값 fx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x에만 절대값을 붙이자. 여기는 y에만 절대값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을 붙이는 건데 봐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봅시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다. 자, 그럼 저기 전체 fx에 절대값이 붙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변해요? 이거는 지금 따지고 보면 y가 마이너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fx라고 했을 때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게 되면 이 y가 마이너스일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게 y축이 이 아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x축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x에만 절대값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봐요. 이거는 그럼 뭐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 돼. 2를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뭐야? 0을 기준으로 x값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같다라는 것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x축 양수를 뒤집어. 그렇죠. 요거를 대칭시켜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걸 대칭시키면 안 돼. 왜? 절대값의 영향을 x가 양수일 때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걔는 f1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놈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마치 이제 이거는 그럼 데칼코마니처럼 생겼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까 x축 밑에를 꺾어 올린다. x축 밑에 꺾어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요 y축 대칭 복사 이런 말은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기억하기 좋게. 그냥 단순히 y축 대칭이 아니라 대칭 복사시켜버리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 씌웠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x축 대칭? x축 대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y가 그러니까 y 값 자체가 뭐 음수일 수는 있는 거예요. 음수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한 다음에 해야겠다. 이 y가 양수일 때는 이 함수 자체가 변할 게 없어요. 그렇죠? y가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y가 양수라는 말은 x축 기준으로 이 위에야. 그치? 근데 y가 만약에 음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y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y가 얼마일 때랑 똑같아? 1일 때랑 똑같아.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럼 y가 1일 때랑 똑같아야 돼.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x 값이 요 대응한 값이 여기에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더 이상 함수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준호야 졸리니? 그래서 얘는 x축 대칭 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그럼 x랑 y랑 둘 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4분면 그렇죠. x축 대칭 복사, y축 대칭 복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절대값. 숫자든 문자든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 그 절대값을 씌운 그 값이 뭐 숫자든 문자든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3 그대로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3에다 절대값 씌우면 3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라는 의미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 그러니까 항상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0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들이 뭐일 때는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양수일 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땐 얘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좌표 평면에서 x랑 y가 양수일 때가 언제예요? 1사분면이죠. x랑 y가 양수일 때 1사분면이야. 그러면은 여기 이 함수에서 1사분면이 뭐예요? 여기가 1사분면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1사분면 모양은 절대값을 붙이더라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함수에 살펴보면 지금 1사분면만 보세요. 1사분면만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함수에 있는 요 모양이 전부 다 살아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면 되냐면 x축 대칭 복사, y축 대칭 복사, 뭐 x축, y축 모두 대칭 복사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항상 뭐는 고정이야? 1사분면은 고정이야. 그러니까 1사분면 있는 쪽을 두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복사. 1사분면 있는 쪽을 두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복사. 원점 대칭 복사. 저건 뭐 그냥 꺾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몇 사분면 상관없이 그냥 x축 밑에 꺾어 올리기만 되니까는 번외로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1사분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x축 대칭일지 y축 대칭일지 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 붙어 있으면 y축 대칭 복사, y에만 절대값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복사 이렇게 반대로 서로 기억하면은 까먹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1사분면 기준으로 대칭 복사 시켜버리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어렵지 않다. 지워도 되나요?
그러면 기본 9-2번 보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말했었던 이러한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내면 돼요. 사인 절대값 x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사인 x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복사하면 돼. 사인 그래프 어떻게 돼?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요 모양을 y축으로 대칭복사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른쪽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걸 x축 대칭복사 시키면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되죠. 됐어요? 요런 그래프가 된다. 주기 얼마예요? 2분의 3파이. 주기 함수가 아니죠. 이 모양이 여기서 반복될 때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건 주기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알겠죠? 주기 함수가 아니다. 자, 2번. 2번은 y는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는 그러면은 코사인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꺾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꺾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주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파이. 아, 그렇죠. 이건 주기가 파이인 거야. 요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잖아요. 파이마다. 됐어요? 그 밑에 주황색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프 대략적으로 선생님처럼 대략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쁘게 안 그려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서 그 밑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혹시 그래프 잘 안 그려지는 거 있어요? 다 그냥 x에만 절대값이 씌어 있거나 아니면 전체에 절대값이 씌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에 절대값이 씌어 있으면 꺾어 올리는 거고 x에만 절대값이 씌어 있으면 y축 오른쪽 거를 대칭 복사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일치하는 게 뭐 나와요? 예, 4번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 여러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네. 가우스 함수는 어때요? 가우스 함수 더 어려워요? 가우스 함수도 한번 배워보자. 간략하게 배워볼게요. 절대값 함수 여기서 원래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의 뜻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x보다 방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x보다 작은 아니에요? 작은 이거 아니야. 크지 않으니 맞아요. 최대 정수. 왜? 그게 그 말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x가 정수냐.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숫자 2에다가 이렇게 가우스 씌우면 작은 그래 버리면 1이에요. 근데 크지 않으니까 2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우스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일단 이 크지 않은이라는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가우스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돼. 이게 왜 헷갈려? 여러분들 양수일 때는 잘해. 3.1 그러면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쵸? 버려버리는데 사실 소수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크지 않은이라는 말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3.1보다 작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보다 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버려버리면 숫자가 커져요. 마이너스에서는. 그쵸?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자, 그래프 그릴 때는 이게 중요해요. 가우스 x는 그래서 뭐라고? 정수라는 거. 가우스 x는 가우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가우스는 뭐예요? 어쨌든지 정수야, 정수. 깔끔한 숫자라고. 그쵸?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저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포인트가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예를 들어서 자, y는 가우스 x 그려보자. 여러분 이거 그래프 다 머릿속에 있을걸요? 가우스 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형으로 있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아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는 x 0 집어넣으면은 0이고 1 집어넣으면은 1이고 2 집어넣으면은 2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쭉 읽는 건 아니지. 왜?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왜? 여기서 이제 x에다 그럼 0.5 집어넣으면 뭐야? 0. 0.6 집어넣어도 0. 0.9 집어넣어도 0. 계속 0이다가 언제 갑자기 딱 올라가는 거야? 쭉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저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1.1, 1.2, 1.3, 1.9 이렇게 다 집어넣더라도 계속 1이다가 2로 튀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튀어 올라간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오고 모양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우스는 계단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우스 그래프는 뭐 물론 이렇게 숫자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가 나오더라도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선생님 가우스 절대값 함수 그릴 때 그냥 원래 함수 그린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대칭할지 생각해봤죠? 가우스가 씌워져 있더라도 그냥 원래 함수 그려요. y는 x잖아요. y는 x. 자, 여기서 이걸 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랬죠? 그래서 근데 가우스 나오면 이걸 범위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범위 어떻게 나눠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나누죠? 왜 그렇게 나누죠? 그러면 가우스 함수 나오면 x 범위를 그냥 정수마다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말투가 아닌 것 같죠? 네, 가우스 함수 나오면은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해. 가우스 함수 나오면 이 x를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나누면 돼 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물론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만약에 y는 가우스 x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0에서 1, 1에서 2에서 3 이렇게 나눠도 돼요? 안 돼요.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야. 자, 왜 그런 잘못된 점이 발생이 되냐면 이거예요. 최대 정수잖아.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데 뭐가? 지금 x가 정수예요? 뭐가 정수야? 여기 y는 이거 생략되어 있잖아. 뭐가 정수야? y가 정수야. y가 정수. 그래서 저렇게 가우스가 씌워져 있을 때는 주인공이 x가 아니라 y가 돼요. y가 정수라고. 봐봐요. 그래서 범위를 우리 0에서 1, 1에서 2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범위를 0에서 이거 삐뚤게 그랬네. y가 0일 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y를 기준으로. 근데 y는 정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상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y는 정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요것들, 이 흰색 그래프들 돼? 안 돼? 안 돼. 이 그래프가 이 사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크지 않은. 그래서 이 선상에 쫙 그려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다 내려가지고 이 선상에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 선상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상에. 끌어내려서. 그 다음에 그 경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 그려지는 원리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가우스 함수에서 주인공 뭐라고? x가 아니라 y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가우스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x가 마이너스, 선생님이랑 같이 그릴 거야. 근데 한번 해보세요. 사이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했던 것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응? 연습 좀 해. 지금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 함수. 근데 지금 117쪽에 가우스 함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가우스 함수가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운 적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처음 배우는 걸 텐데.
그게 조그맣게 그리면 잘 보이지도 않겠다. 이거 대칭. 그러니까 대칭을 이렇게. 좀 이상하죠? 좌우 대칭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가우스가 씌워져 있어서? 근데 가우스가 씌워져 있더라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5랑 마이너스 0.5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을 텐데?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0.2니까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니죠.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가우스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은 맞죠. x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을 해버리니까는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은 돼야 돼요. 맞는 것 같았는데 말을 들으니까 틀린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잘못 들은 거야.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습관이. 같이 해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y가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 지금 점을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다 이거 x 값을 이렇게 다 구하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요. y가 정수일 때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러니까 y가 1일 때 이 선을 그어 줘버리면 돼요. y가 1, y가 2, y가 3, y가 4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이 사이에 흰색의 선이 있다는 건 용납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선들을 어떻게 해? 다 바로 밑에 칸으로 내려주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선들을 다 밑에 칸으로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선 밑에 칸으로 내려줘 버려. 이 사이에 있는 선 여기 밑에 칸으로 내려줘 버려. 이 사이에 있는 선 밑에 칸으로 내려줘. 이 사이에 있는 선 내려줘. 내려주기만 하면 돼. 그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내려주기만 해. 그 다음에 뭐만 따져요? 어디에 동그라미고 어디에 점을 찍을지만 정해주면 되는데 점은 어디에 찍는다? 점은 위에다가 찍으면 되죠. 이렇게 위쪽에다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다가 점을 찍어요. 위쪽에다가 찍고 위쪽에다가 찍고 위쪽에다가 찍고 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걸 x를 기준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형 그래프 그려. 그런 다음에 y 정수일 때 짝짝짝짝 그어. 그럼 그 사이에 선이 있으면 안 돼. 다 밑에다가 실선 그려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그 0에도 막 채워진 동그라미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선이죠, 어차피. 예. 0이 만약에 비어있었으면 동그라미 해야겠지만.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우스 함수 그래프가 복잡해져서 전체 가우스가 쉬운 게 아니라 어디 항에는 가우스가 있고 어디 항에는 가우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범위 나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 범위를 나눌 때 x가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y가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y가 정수가 되는 x값 0, 1, 루트 2, 루트 3, 2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가우스가 만약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가우스 함수에서의 주인공은 y다, y. x가 아니라 y. 파이 x 0에서 4까지요. 그러면 얘가 주기가 얼마인데요? 사인 파이 x가? 주기가 2죠? 몇 칸 그리면 되죠 지금?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사인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하나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이제 1번이야. 근데 2번이 뭐죠? 2번? 2번이 여기 전체 가우스 씌우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를 기준으로 y 정수 이렇게 싹싹 그어요. y 정수 이렇게 싹싹 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 사이에 흰색 선이 있으면 안 돼. 다 끌어내려야지. 다 끌어내려요. 여기 점이 찍히겠죠?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 점이 찍힐 거고, 여기 점 찍힐 거고, 여기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럼 다 끌어내려. 뚫리고, 긋고, 여기 있는 거 끌어내려. 이렇게 하고, 긋고, 이렇게 가고. 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되고, 뚫리고, 이렇게 되고. 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쭉.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x가 0에서 1까지 어떻게 되지? 1에서 2까지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니야. 그래프 그냥 기본형 그려놓고 y선 짝짝짝 긋고 다 끌어내리면 돼. 알겠죠? 그나마 조금 고민해야 될 거는 점을 어디에 찍느냐. 근데 다 위에다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라는 게 그래프 위. 이거 둘 중에 점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위쪽에 점을 찍으면 되죠. 저기요. 그거 뚫린 거죠? 네, 뚫린 거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1이 딱 돼버리니까 다시 내려가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선이에요. 이거는 실선입니다. 이거는 실선. 이렇게 쭉 실선이에요. 쭉 실선. 됐어요? 가우스 함수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그 밑에 것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